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명 최악의 암이라고 하는 췌장암이 도대체 어떤 질병인가요, 원장님? 오늘은 한번 췌장암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췌장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췌장이 도대체 어떤 장기이고 해부학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음식의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효소를 분비하고 혈당의 조절을 하게 되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의 머리는 옆에 보이는 것처럼 12지장 그리고 담관과 인접하여 있고, 몸통은 위에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대동맥, 대정맥, 그리고 간문맥을 인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는 비장까지 연결되어서 명치 부위 가장 깊숙한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 이러한 해부학적 위치로 인해서 췌장을 정확하게 검사하거나 치료하는데 많은 제한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췌장암이 난치암, 치료가 힘든 암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이제 2018년도 통계 자료고요. 3년 전 암 정보가 보통 이제 암센터를 통해서 이제 2021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2018년도에 한 7,611명 정도, 전체 암 환자의 한 3.1%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암 순위로는 한 8번째 정도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요. 암 발생률은 8위지만 사망률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치료 성적을 논할 때 5년 생존율을 파악하게 되는데,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을 10%를 간신히 넘었을 만큼 치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다른 암들은 최근에 오면 올수록 치료 성공률, 즉 5년 생존율이 가파르게 증가되는 게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췌장암은 10년 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췌장암의 생존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조기 진단이 어렵고 다른 장기로 쉽게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췌장의 위치 때문입니다. 앞에서 해부학적인 위치를 설명드린 것처럼 위의 뒤쪽, 몸 깊숙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는 많이 하게 되는데, 두 개의 검사로는 췌장암을 발견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또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는 위장의 공기 때문에 관찰이 어렵고, 다른 혈액검사나 종양표적 검사로도 진단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암이나 대장암들은 1기나 2기에서 발견되어 완치되는 비율이 높지만, 췌장암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3기나 4기에 발견돼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췌장암의 원인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췌장암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추정됩니다. 특히 직계 가족 중에 췌장암이 있는 경우 없는 사람에 비해서 9배 정도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식습관, 흡연, 만성 췌장염, 나이, 음주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흡연은 췌장암 발생 인자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흡연자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에서 5배까지 췌장암 발생 확률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흡연 기간, 흡연량에 비례해서 이러한 위험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에 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술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술은 췌장암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음주를 통해서 췌장염이 발생하고, 그러한 췌장염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 췌장염 환자들은 췌장암의 발생 위험이 10배 이상으로 높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나친 음주는 직접적으로 췌장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만성 췌장염을 걸쳐서 췌장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당뇨와 췌장암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당뇨는 췌장암을 일으킨다는 견해와 췌장암이 당뇨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췌장이 발생되게 되면 혈당 조절을 하게 되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게 만들고요. 그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 자체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력도 없는데 갑자기 당뇨가 진단된 분들은 췌장암에 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합니다. 췌장암의 증상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특별한 증상이 있습니까? 췌장암의 진단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딱 하나만의 특이 증상, 즉 이 증상이 있으면 췌장암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췌장암의 증상 중 많은 부분들은 다른 소화기 질환이나 혹은 다른 췌장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복통, 소화불량,
황달, 그리고 당뇨,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췌장암에서 가장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인데요. 명치가 아프다거나 혹은 등이 아프다고 하면 췌장암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많이 방문하십니다. 보통 명치의 통증이 췌장암에서 가장 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위의 통증도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췌장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등이나 허리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췌장 주변에 있는 신경을 췌장암이 침범하거나 신경으로 암세포가 퍼지게 되면서 이런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얼굴이나 눈동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췌장의 머리 쪽, 십이지장 쪽에서 암이 발생하게 되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내려오는 담관을 막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장으로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해서 폐쇄성 황달, 담즙 정체가 일어나서 황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서는 암이 발생하여도 황달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증상이 거의 없을 수가 있고, 혹은 초기 증상이 비특이적일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 초기에는 소화효소 분비 능력이 떨어져서 소화불량 증상이 올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줄어들고 또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체중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나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10% 이상 감소되는 경우 췌장의 문제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까지 췌장암을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 후 예후가 좋을 수 있는 일기 췌장암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다른 소화기 질환과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췌장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혈액 검사,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한 조명 표시자 검사, 복부 초음파, CT, MRI, ERCP라고 하는 특수 내시경,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일반 혈액 검사로는 사실 췌장암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췌장암 혹은 췌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혈액 검사 항목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항목들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췌장 질환이 있진 않을까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밀라제, ALP, 감마 GT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에 혹시 담도가 막혀 있거나 췌장염이 있는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많이 시행하게 되는 종양표지자, 튜머마커라고 하는 종양표지자는 보통 종양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특별한 물질들을 암 진단이나 경과 관찰할 때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이 수치가 높아서 췌장암이 걱정돼서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종양표지자는 췌장암에 대한 특이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이라고 진단을 할 수는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다른 소화기 암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질환에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을 하거나 선별 검사로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많습니다. 다만 재발한다거나 항암 치료 후에 치료 반응을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부 초음파입니다. 복부 초음파는 복통이 있거나 황달이 있을 경우에 1차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다른 어떠한 검사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검사지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췌장의 위치가 위의 두 편, 배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을 전체를 관찰하는 것은 제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크기가 작은 1기암, 즉 1cm 미만의 췌장암을 진단하는 데는 제한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T 검사를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요새 나오는 CT들은 영상이 세밀할 수 있기 때문에 1cm 미만의 종양도 잘 발견할 수가 있고요. 췌장암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첫 번째 검사로는 복부 C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T 검사 이후에 추가적으로 MRI를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T상에서 관찰되지 않거나 혹은 CT상에서 조금 애매한 경우에 MRI를 촬영함으로써 정확하게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수 내시경인 ERCP라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처럼 보통 내시경하고 동일하게 하지만 방사선 투시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시행하는 특수 내시경이고요. 보통은 직접적으로 췌장암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고 내시경이 12장까지 들어가서 담관이나 췌관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이용해가지고 관을 넣거나 세포 검사, 조직 검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통은 조기 진단의 목적보다는 치료의 목적 혹은 황달을 해결해주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시경 초음파 EUS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내시경하고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하게 되고요. 근데 내시경 끝에 보면 동그란 모양의 초음파가 나오는 장비가 달려 있고, 그걸 통해서 일반 복부 초음파에서 관찰할 수 없었던, 위의 가스 때문에 관찰할 수 없었던 부분을 직접 내시경이 들어가서 위벽에 초음파 프로브를 대고 가까운 위치에서 췌장의 병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시경 끝에 이렇게 가는 바늘이 나오게 되고 초음파 유도 하에 바늘로 찌르는 세침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병변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바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술자의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고요. 일반 윤회시경보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EUS, ERCP.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 최담도 초음파를 굉장히 잘 하시고 권위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지금 원장님 병원에 시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사실은 전공이 최담도 파트였고요. 아까 말했던 ERCP나 EUS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대한민국에서의 최고의 권위자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많은 검사를 했었고, 사실은 이제 이 검사들을 장비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내시경보다는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시술이라든가 좀 난이도가 있는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술 후에 합병증이라든가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대학병원이나 소화기 전문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입원실과 장비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조금 더 병원이 좀 잘 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병원이 아직 입원실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는 게.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